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이론 공부 열심히 잘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 핵심 문제라서 파트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그리고 파트 중에서 챕터가 좀 많은 장에는 챕터별 핵심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항수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파트 1에 있는 열문항과 파트 5에 있는, 그러니까 파트 1 뒤편에 있는 문항을 같이 다룰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페이지 40쪽의 핵심 문제, 파트 1에 있는 핵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 상담의 개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토대가 막 깊게 뭐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점수를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직업 상담사 시험은 기출 문제은행은 아니지만은 거의 기출을 토대로 탄탄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던 문항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성의 있게 휙 아는 문제구나 하고 덜렁대지 않고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업 상담사에게 요구된 역할이 아닌 것은, 직업 상담사는 우리가 5과목을 배우잖아요. 5과목을 배우는 그것이 다 필요하죠. 그것은 이론적인 배경이고 그거 외에 상담자, 처치자, 조언자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직업 정보를 분석하고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분들은 너무 협소하게 직업 상담사 그것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론을 토대로 해서 직업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직업 상담사의 자질 역할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는 문항이고요. 2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구직자의 직업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상담 이론의 어떤 부분을 따져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그래서 진단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진단이죠. 그래서 직업상담에선 적절하게, 그러니까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직업적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규명하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자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 상담은 어떤 문제? 직업적인 문제에 고민인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물론 상담을 한다고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럼 왜 하느냐?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3번 문항을 보시면요. 우리가 노동 통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직업 전망을 예견하여 미래의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적 성공을 한다는 것은 진단한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진단한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혹은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적합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직업상대 활용되는데, 이 특성에 따라서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환경이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인 보면 시대가 변할수록 막 우리가 평생 직업의 시대지만 평생 직장인 시대는 아니랬어요. 그거는 숙련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변화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새로 탄생한 직업도 있고 사장된 직업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직업명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직업 카드 분류를 봐도 공부를 해도 또 잊어먹고 새로운 직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떤 직업이, 그래서 노동시장을 배우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1번 문항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직업상담사 역할, 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4번 문항을 보시면요. 직업상담실을 관리하며 구직자 행동을 조정하는 통제자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직업 상담실을 관리하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 행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업 상담 행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직업 상담으로서의 어떤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실을 관리하는 건 맞죠. 하지만은 구직자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거 아니죠. 그 누구도 조정하고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역할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선생으로서의 꼭 짚는 방법은 뭐냐?
쉬운 문항일수록 어떻게 꼼꼼하게 읽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저 표현은 그것이 출제자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점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 아시죠? 자, 1번 문항 풀어봤고요.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에서는 상담 목표에 관한 거네요. 직업 상담을 할 경우에 내담자에 있어 목표로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러세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해 볼까요?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 설정 지휘점 뭐냐? 내담자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상담의 과정인데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막연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목표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이 있어요. 그냥 직업상담사 될 거야. 안 돼요. 목표 이론이 동기 이론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동기화가 돼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사회 인지적 조망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왜? 자아능감, 성과 기대, 개인 목표예요. 자아능감, 성과 기대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개인 목표예요.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목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긴 한데 그것이 구체적이지만은 어떻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문제? 내담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라는 것, 내담자가 원하는, 내담자가 바라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목표를 누가 설정하냐? 내담자 띠, 상담자 띠, 누구야? 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에서의 목표니까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표 설정이 유의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이 아닌 것은 자, 1번 상담자가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아니죠. 상담자와 같이 설정하지만 상담자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담자의 바람이 너무 허무맹랑해요. 그럼 어떻게? 조정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되고 2번, 3번은 뭐 실현 가능해야 된다. 맞죠? 4번,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내담자와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업 상담의 목표에 관해서 묻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기스버스의 견해에 근거해서 묻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표를 정하는데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 목표. 기스버스는 직업 상담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예언과 발달. 예언과 발달. 두 번째, 처치와 자극. 세 번째, 결함과 유능. 이거 외워두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1차치 찾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1차 공부가 2차까지 연계돼야 되죠. 그래서 예언과 발달. 요거 갖고 내담자의 특성을 알아봐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 가서 일을 하면 잘할 것이다. 그래서 발달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우리 직업상담사로 할게요. 직업상담사의 특성. 사회형 소질이 좀 있어야겠죠? 사회형 흥미가 좀 있어야겠죠? 사회형이 전혀 없어요. 현실형의 차별성이 너무 강하면은 직업상담사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회형 성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잘할 것입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치와 자극. 직업상담사가 될 수 있는데 직업상담사 되려면 자격증을 따라고 처치하고 자격증을 따도록 자극하는 거죠. 근데 결함과 유능모에 내담자의 직업상담 목표를 정할 때 내담자에 항상 우리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직업상담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누가 기스버스가 그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예언과 발달. 오케이. 두 번째,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는 처치. 오케이. 처치와 자극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함보다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표가 직업을 골라주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력을 증진시키고 도와주는 것이지 직업을 직접 골라줘서 당신 직업 상담을 하시오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적절한 것은 자 직업 상담의 전략, 상담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뭐지? 자 목표는 구체적으로 있어요. 실현 가능한 걸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도달했는지 결과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해서 안 돼. 그러면 이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 점수를 매기는 것이 결과를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특히 행동주의에서는 그걸 더욱더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상담 전략 선택. 그러니까 제대로 전략,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내담자 행동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행동 수정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예요. 직업 상담에서 직업 선택을 잘 못했어요. 뭐 자극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럼 자극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상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1번이 정답을 해서 2, 3, 4를 안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혼돈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내가 정답입니다 하고 확신이 있더라도 2번, 3번, 4번을 잘 꼼꼼하게 읽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출제자에 대한 예의라고 그랬어요. 2번 볼게요. 내담자의 가치관, 인식과 성취 동기 향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내담자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는 내담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상담 초기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무엇에 동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동기화시키는 것도 상담 초기에 으쌰으쌰 할 수 있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하고는 좀 다르겠죠. 3번,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밝히고 개입하기 위해서. 자,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으로 무엇인지 해서 그거에 대해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그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고 그거에 따라 처치하기 위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그죠? 4번. 상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그래서 직업 상담에서 목표는 상담 전략, 개입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1번입니다. 5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기본 원리. 우리 상담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개별화의 원리가 있고,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있고, 통제된 전소 관여의 원리 있고, 수용의 원리가 있고, 무조건 존중하는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직업 상담 원리 중에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상담이라는 것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상담자의 윤리성에 근거해서 직업 상담을 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시험 보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상담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내담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것들, 그 윤리성이 뒤에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전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산업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직업 훈련 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변화를 갖다가 생각해보고 직업 상담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심리 검사를 이해하고 심리검사를 선택해서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담자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각종 심리검사를 그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심리검사 결과 우리가 심리검사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사용하게 돼요? 어떤 검사는 표준화 검사를 사용해서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의 결과를 근거해서 여기서 합리적인, 그 합리적이란 뭐냐? 이 표준화라는 거. 우리가 심리 검사는 객관적인 검사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 객관이 뭐예요? 과학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물론 검사 결과 하나만 갖고 단정지어서 안 되지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담자한테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은 심리 검사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검사 결과 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상담자, 심리 검사자는 이런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돼야 돼. 직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칫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상담에서 앞서서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 상담한다. 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직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 의사 결정에서 어떻게 했다?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몹시도 중요하겠죠. 결국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런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에 훈련하면 강제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상담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은 상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볼까요? 역시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1번 직업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에 실시해야 된다 했어요. 자, 파악한 후 신뢰 관계인데 파악하기 전에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기출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조력하려면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 재반 정보를 잘 알아내는 상담자의 기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의 특성을 파악한 후 관계 형성을 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선행돼야 될 것이 뭐예요? 래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 되는 거죠.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검사를 할 때도 검사의 목적, 검사의 용도, 검사를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검사라면 이것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과학적, 합리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담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1번 맞죠? 2번. 직업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다. 자, 저쪽으로 또 가야겠네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심리 상태가 어때요? 불안. 정서 상태가 어때요? 불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런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심리가 안정적이고 정서가 안정적이 될 수는 있지만 직업 상담에서는 초점을 잘 생각했어요. 이런 쪽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직업 상담자가 이렇게 같이 도와줘서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제 해결인데 어떤 문제? 여기다 쓸게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다른 우울증을 해결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직업적, 근데 나 우울해서 상담 왔는데요. 왜? 실직됐기 때문에.
그럼 결국 직업적 문제가 해결될 그 우울증도 덩달아 같이 사라지도록 조력하는 것이지 결국 그거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업적 문제 해결이다. 직업적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3번 직업 상담은요.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진로 발달 이론 배우잖아요. 시험 출제도 엄청 많이 나오죠. 진로 발달 이론 한번 수포? 맞아요. 거트프레스? 맞아요. 또 누구? 긴스버그? 맞아요. 또 진로 발달 이론이니까 발달 단계를 규정한 슈퍼, 고트프레드슨, 뭐 긴스버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이론 있고요, 사회 학습 이론 있고요, 사회 인지적 조망도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도 이런 것 등이 다 뭐다? 진로 발달 이론이죠. 그런 것 등에 근거해서 상담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다. 그죠? 4번. 직업상담 여기서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차시에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죠. 5번 문항에서도 심리검사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풀이를 하면서 그런 문항을 잘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 단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상담 단계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단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요거를 지우고 단계, 직업상담의 단계를 크게 두 단계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단계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요거 계속 한 번 써먹어요. 상담을 왜 한다? 문제. 크게 두 단계를 보게 돼.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으니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력하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 문제를 확인해요. 그리고 내담자가 문제를 확인하는데 문제를 명료하고서는 상세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담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알아보려니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들어가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썼어요. 심리검사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래퍼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래서 들어가기. 관계 형성하는 것이에요. 상담에서 상담자, 내담자 래퍼 형성되지 않으면 그 상담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그러고 나서 내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수집하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재반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이 정보를 제대로 잘 수집하기 위해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담자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서 내담자의 우리가 뒤에 가면 기스버스와 뭐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내담자에 대해서 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하는 가정학을 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알아내는 거, 문제를 명료하고 상세한 단계라면 이제 조금 이제 자료를 모았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상담자가 개입하게 되는 행동 취하는 단계가 되겠지. 행동 취하기. 그리고 나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목표를 갖다가 그 행동 계획을 좀 더 발전시키는 내담자의 목표,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기. 이 행동 취약에는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자의 처치, 중재, 개입 들어가는 거. 발전시키기. 그러고 나서 이 제대로 했는지 개입의 영향이 어떻게 중재한 것이 영향이 어떻게 제대로 개입했는가 평가하는 것. 이것도 연습을 해두시면은 1차 때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단계. 문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냐. 문제 해결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관계 형성. 이걸 갖다가 6단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관계 형성.
그다음에 측정, 목표 설정, 개입 혹은 중재에서 평가, 이런 5단계로 늘려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 돌아오시면은요, 그 크게 2단계, 주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단계, 다음 중 제2단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2단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행동 취하기 2번이 되겠네요. 들어가기 하고 내담자의 정보 수집하기 하고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를 알아보는 단계이고, 행동 취하고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던가 아니면 직업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사용된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항 볼게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거, 이런 직업 서비스, 이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희망 직업 또는 자신의 흥미, 그 다음에 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담자를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상담 및 직업 지도 서비스 업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적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검사를 해보면 좋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적합 직업을 탐색한다. 직업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직업지도 시스템을 통한 검사 교육을 처리한다. 를 직업 적성 검사 및 흥미 검사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 돼요? 검사를 실시하죠. 검사를 실시해요. 검사 실시하고 해석이 되겠죠. 검사 실시하고 해석, 여기에 따른 직업 정보를 파악하게 되겠죠. 직업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하게 되겠죠. 2단계.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이 내담자는 자신의 적성, 자신의 흥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1번 직업 적성 검사 및 흥미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직업 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처리해서 해석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디귿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적합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게 되겠죠. 기억번이 되죠. 그리고 니은 어떻게? 직업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단계. 여기 파악 제공이 돼요. 그래서 니은번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집단 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집단 직업 상담과 관계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한두 명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같이, 그러니까 집단 지도자, 집단 구성원들이 만나서 직업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상담자 혼자만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조력하면서 직업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집단 상담입니다. 그래서 1번 분 집단 상담에서 부처 탐전행하고 자동적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집단 직업 상담 단계로 어떻게 해요? 탐색, 전환, 행동 단계를 제시하였다 했어요. 부처 탐전행.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단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부처 어떻게 제일 먼저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부처 탐전행. 탐색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집단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개방하고 직업 상담이니까 흥미적성을 탐색해요. 그리고 흥미적성 탐색을 왜 합니까? 흥미적성 측정을 왜 합니까? 측정에 대해서 피드백, 해석을 하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내담자하고 일단 불일치를 해결하는 4가지 단계로 되고 있죠. 전환 단계 이 직업 정보를 받아서 자기 가치와도 불일치 해결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처 탐색 전환 행동 단계 맞습니다. 2번
집단 직업 상담은 직업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의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집단 상담,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할 때 우리가 진로 성숙도, 우리가 진로 성숙도라는 거, 진로 발달 정도, 진로 개발 정도를 보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냐. 진로 성숙도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자기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능력에 대한 이해도 수 있고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집단 직업 상담 진로 성숙도가 높은 내담자한테, 높은 내담자한테 집단 상담은 효과적이고요. 진로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뭐야? 제 진로 성숙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직업 상담은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직업 성숙도, 직업이 낮은 사람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단 상담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번, 집단 직업 상담에서 각 구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집단 상담, 모든 상담에선 비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예외 사항도 있죠. 어떨 때가 예외 사항이죠. 자신이나 타인 해칠 가능성이라든가 아동학대라는 성범죄,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요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미성년자인 미성년자인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요구시라든가 아니면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이럴 땐 예외가 되는데, 우리가 비밀 보호를 해야 돼요. 비밀 보호하는데 그래도 1대1 상담자는 지키면 여러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밀 보호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이 집단 상담의 단점 중에 하나지요. 집단 상담 단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은 조금 어렵다. 4번, 남성과 여성은 집단 직업 상담에 임할 때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단 상담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내담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라든가 사회적 경험, 이런 것들, 성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집단 상담의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따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발달 경로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는 아동기도 집단 상담하게 되고 청소년기도 집단 상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 집단 상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동기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상담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청소년기 이후에 되면 섞어서, 혼성으로 여자 남자 섞어서 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자 고려를 해야겠죠. 자, 10번 문항은 사이버 상담입니다. 사이버 상담.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사이버 상담의 장점은 뭐예요? 접근성 있죠. 용이하단 말이에요.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가 적극 먼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장점인데, 그리고 익명성 같은 거, 그리고 상담 자료를 갖다가 따로 정리 안 해도 거기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익명성으로 인해서 좀 부적절한 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게 단점이에요? 상담은 단회적으로 끝나기 쉽다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아요. 이것이 알 수 있으면 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볼 때 그 내용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좀 전에 말씀드린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므로 대면 상담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면 상담은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의뢰돼서 온 내담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동기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은 그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문제 해결의 동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3번 보시면 내담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입력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오픈하면 그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쉽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문제 해결된다면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단일 상담은 끝나기 쉽다라는 것이 이것은 상담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상담자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이 덜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면 상담도 즉각적인 판단하거나 내담자 비판해서는 안 돼요. 단 여기서 말하는 건 내담자가 직접 대면하면 내가 비판받고 평가받고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 그것은 장점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 직업 상담의 개념 문제 10문항을 살펴봤고요. 한참 이제 뒤로 가서 지금 뭘 할 거냐면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직업 상담 행정에 관한 거 말고 지금 제가 파트 1하고요. 어떤 문항을 같이 볼 거냐면요. 파트 5의 7문항을 같이 볼 거예요. 파트 5의 7문항을 같이 볼 건데 거기 보시면 챕터 1은 취업 지원 관련 보고에 관해서 문항이 없고요. 직업 상담사 윤리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항 있어요. 자, 역시 여기서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 의 역할이 아닌 것. 첫 번째, 치료자 및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맞죠? 두 번째, 자료 제공자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3번, 내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보호자가 아닙니다. 상담자는 상담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관 단체들과 협의 및 심리 검사를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의 자질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닌 것은 1번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 타인의 행복을 위한 진실한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상담자는 우리가 뭐 홀랜드의 그것이 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직업적 흥미, 성격용을 보면은 리아색 보잖아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섭형, 리얼리스틱, 인베스티게이션, 아티스트, 소셜, 엔터프라이즈, 컨벤셔널 했을 때 이 사회형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 서포트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직분에서는 어떤 사회형에 대한 관심이 성격이 있어야 된다,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거 없다 절대로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 타인의 행복, 이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엇이 있어요? 긍정적인 관점. 인간의 긍정적인 관점은 뭐예요? 인간이 잘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많은 상담 이론들이 인간 선하다고,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요. 인간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내가 조금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였어요? 너무나 많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아실현,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 긍정성을 갖고 잘할 수 있다. 아무리 특성요인 지시적 상담을 해도 문제 해결, 스스로 선을 실현하는 건 누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긍정적 관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행복을 이타심이 있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되게 쉬워요. 상담자의 유머 감각은 진정한 의미의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적절한 유머를 선택. 유머. 적절한 유머는
긴장을 완화하는 거죠.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머에는 중요한 게 뭐죠? 적절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2번은 자질이 아닌 것. 틀렸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 2번이에요. 3번. 상담 활동 동안에는 전문 지식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죠? 맞죠? 내가 땅 쌓은 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지속적 훈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4번.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 욕구, 목표 등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내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상담자는 중립적이어야 돼요. 중립성을 유지해. 객관적이고 중립성이죠. 객관성. 그것도 뭐 전문적인 활동,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겠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내가 그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담자에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담사의 윤리상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갖고 있는 한계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내 범위를 넘어서는 걸 상담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전문적인 범위하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빨리 위임하는 것도 상담의 기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내담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상담해야 된다. 그렇죠?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직업상담사 역할이 아닌 것은 직업상담 역할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틀리신 분은 거의 없죠. 여러 가지 문항이 바뀌어서 나와도 거의 다 맞죠. 자, 1번 직업정보 분석. 그러니까 열심히 직업정보로 배웠다. 맞습니다. 2번 각종 심리검사 실심이 해석. 맞습니다. 심리학 열심히 배웠죠. 3번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우리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수련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에 보면 이러 있잖아요. 전문 지식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필요하겠죠. 3번 취업 알선 및 봉급 조정. 취업 알선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 알선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본격적인 그 아니라 취업 알선하는 것만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봉급을 조정하는 것도 협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능동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은 아주 부수적인 역할이지 역할이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만이 뭐 그 직업 상담을 생각하는 건 우리가 예전 직업 소개소에서 하는 그런 정도 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펼쳐야 될 그 역량을 펼칠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이번엔 지식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자가 갖춰야 될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법규를 배우는 까닭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1번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보충해서 전달하는 전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요. 2번 진로 발달,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을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 여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역할, 일, 가족, 여가, 관련성에 관한 지식. 이게 세계가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변화하는 가족 기능 맞아요. 부모의 욕구, 부모의 기대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지식 몰라야 된다는 것이야. 직업 상담사가 가족 기능 관심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생애 그 진로 사정할 때도 내담자의 상호 역할 관계도 사정하죠. 생애 진로 사정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을 해요. 그 내담자의 이 역할 중에서 가족과의 역할, 가족 내에서 어떤 기능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건 있지만은 가족 기능, 부모가 어떤 욕구를 하고 기대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직업 상담자 갖춰야 될 지식이 아니라 알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가족 상담에서 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죠. 가족 상담을 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5번.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에요. 조직 문화, 인간관계, 직업 예절, 직업 의식과 직업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필요시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왜 할까? 신규 입직자, 신규 입직했어요. 신규 입직하면 가장 신규 입직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적응이에요. 적응. 물론 직업 적응에 신규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응을 해. 부적응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 하느냐? 뭐 신규 입직해서 직업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적응 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전환 어떻게 맞지 않는 거. 직업 적응이 전혀 어려워요. 특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직업 전환을 고려해야겠죠. 구인구직은 어떻게 지금 아직 입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입직을 하려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채용할 때 이런 걸 상담하는 거. 경력 개발 상담 어떻게 해요? 지금 적응 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상담이 경력 개발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신규 입직자에게 하는 것은 직업 적응 상담은 신규 입직자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를 왜요? 이해해야 되는 거. 인간관계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6번. 진로, 직업, 직무에 관한 용어예요. 가장 상위에 관한 개념은 뭐예요? 가장 상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직무 분석할 때도 그 용어를 보는데 진로가 가장 상위, 그 다음에 직업 정보론에서 직업에 관해 더 자세히 했을 거고요. 직무, 그 다음에 작업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진로는 직업보다 폭넓은 개념이에요. 맞죠? 그 다음 2번. 직업, 직무는 고용활동과 상태를 의미한다. 직업이라는 건 일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3번에 직업은 개인이 일생 동안 추구한 일의 총칭이다. 맞습니다. 근데 직무라는 것은 뭐예요? 직책, 직업, 상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직무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직무예요. 그러니까 직업, 직무는 고용 활동과 상태를 의미하는 게 직업이 고용 활동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직무는 담당하고 있는 일.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3번 아까 설명했고요. 4번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만든다. 포괄적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파트 5의 마지막 문제. 직업 상담사가 지켜야 될 윤리사항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윤리사항인데 1번 습득된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업을 찾아주거나 아니죠. 이 습득된 정보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알려주거나 마음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단 경험과 훈련과 직관을 앞서서 구직활동을 도와준다? 아니죠. 그럼 우리 이론을 왜 외웠습니까? 이론의 근거에 산다.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4번 옳은 것.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종결하고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것, 위임하는 것이 상담사의 윤리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파트 1하고 파트 5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